안녕하세요 여러분, 향기로 드는 카페 이재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누구는 핸드폰일 수도, 또 누구는 연인의 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당신의 손에 커피가 들려있다면, 혹은 앞으로 들 예정이라면 커피 하나 손에 들고 커피 라디오 한 모금 가볍게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참 많이 즐기는 커피, 하지만 정작 우리는 우리가 마시는 커피가 어디서 왔고 또 무슨 커피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향기로 드는 카페, 커피 전문 오디오 방송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사랑을 잊었죠. 오래된 얘기죠. 향기로 듣는 카페, 오늘의 첫 번째 커피 블렌딩은 바로 베트남입니다. 에? 베트남? 베트남에서 커피가 그렇게 유명한가? 하실 텐데, 저도 사실 베트남에서 커피를 그렇게 많이 재배하거나 소비하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그 외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브라질 커피 있잖아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그 브라질 커피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고 소비량은 세계 2위라고 소개해드렸잖아요. 제 라디오를 잘 들으셨으면 아셨겠지만, 브라질은 세계에서 커피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소비량이 전체 2위인데요. 바로 이 대망의 커피 소비량 1위 국가가 바로 베트남입니다. 생산량도 세계 2위로 브라질과 거의 호각제를 다투고 있는 커피 대국입니다. 그럼 베트남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볼까요?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의 인도차이나 반도 동부에 있는 나라입니다. 워낙이 관광이 발달한 도시라 나라라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베트남이 사회주의 나라라는 사실도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베트남에 입국하려면 비자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베트남 대사관은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안국역 부근에서 버스를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거기 마을버스 2번인가 타면 가는데, 생각보다 소박해서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베트남 분들이 좀 여유가 넘치셔서 일처리가 조금 약간 여유롭더라고요. 이게 사랑일까? 베트남은 프랑스 식민지의 영향으로 커피 문화가 시작되었는데요. 베트남 하면 떠오르는 연유 커피는 프랑스 식민지 시절 베트남에서 신선한 우유를 구할 수 없었던 프랑스인들이 우유 대신 연유를 커피에 넣어 마시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커피에 연유를 넣어 마시는 달콤한 베트남식 커피는 카페 쓰어다라고 불리는데요. 쓰어는 베트남어로 우유, 다는 얼음을 뜻한다고 합니다. 또 연유 커피가 아니면 우유 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베트남이라 블랙 로스팅을 기반으로 한 쓴 커피가 주라고 하네요. 또 베트남은 로부스타종 커피가 주로 생산되는 국가인데요. 전체 커피에서 주로 인스턴트 커피나 블렌딩용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커피 중에 G7이라는 인스턴트 커피가 있는데 이게 아주 유명해요. 혹시 주변에 베트남 가시는 분이 있다면 부탁 한번 해보시고 마셔보시고 후기 한번 주세요. 버스에서 택시에서 자가용 안에서 주방에서 혹은 야근하고 있나요? 어깨는 축 처지고 다리는 쑤셔오고 머리는 천근만근. 네, 두 번째 블렌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카페를 소개해주는 코너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카페는 어쩐지 좀 식상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도 오늘 지금 비도 좀 오고 천둥도 치는 만큼 약간 음산한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방탈출 카페인데요. 보통 제가 알아보니까 방탈출 카페는 홍대나 강남 아니면 건대 쪽이 좀 유명하더라고요. 지난번 라디오 할 때 낚시 카페 소개해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거든요. 낚시 카페가 홍대 쪽에도 있고 신림 쪽에도 있는데 그때는 제가 직접 가본 신림점을 소개해드리겠다고. 그래서 이번엔 지난번에 홍대 쪽을 소개 못했으니까 홍대 쪽에 있는 카페를 소개해드리려고 마음먹었습니다.
홍대만 하더라도 방탈출 카페가 상당히 많아요. 그만큼 대중화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즐기죠. 보통 방탈출 카페 하면 이런 그 브랜드라고 해야 되나, 회사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있는데 특히 엑스 이스케이프라는 곳이 유명한 편입니다. 그리고 뭐 비트포비아도 유명하다고 하네요. 제가 가본 곳은 엑스 이스케이프라고, 그래서 이곳을 제가 직접 가봤기 때문에 그 엑스 이스케이프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탈출 카페는 원래 방탈출 게임이라는 콘솔 게임, 뭐 핸드폰 게임에서 영감을 받아서 오프라인에 직접 구현해낸 것이라고 해요. 방탈출 게임 저도 참 좋아했었는데요. 예전에 초등학생 때 그 피처폰 들고 방탈출 게임하면서 이리저리 머리를 굴렸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이번에 소개해드릴 카페는 바로 홍대 엑스 이스케이프입니다. 위치는 뭐 홍대점이니까 당연히 홍대 부근에 있겠지만은 좀 더 자세히 소개해드린다면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서 횡단보도 건너시고 홍대거리와 홍익대 정문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이게 본점이고 제가 또 간 데는 또 놀이터점이라고 2호점을 새로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역시 모를 땐 뭐 네이버 지도 쓰시면 되니까. 방탈출 카페의 특성상 우리의 승부욕을 자극하기 때문에 여러 번 방문하게 되는데요. 제가 또 이곳을 특별히 소개해드린 이유, 바로 할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요일과 시간에 따라서 할인이 천차만별인데 평일 오전의 경우 최대 3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휴일의 피크타임, 그러니까 3시 40분부터 8시까지는 주말의 경우 할인이 없습니다. 그러니 웬만하면 평일에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테마는 총 8개 정도가 있는데 1호점보다 놀이터점이 좀 더 공포스러우니 취향에 맞춰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탈출 카페는 핸드폰을 미리 제출하고 안에 콘텐츠들을 발송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제가 미리 알려드리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저는 이만 설명하고 직접 가서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노래 듣고 와서 마지막 블렌딩 시작할게요. 괜찮아, 네가 없는 나도 괜찮아. 가끔씩 생각나는 날도 괜찮아. 사실은 벌써 우리 라디오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인 만큼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소개해드려야 할 텐데 걱정이네요. 이번 주는 우리나라와 다른 해외의 커피 명들입니다. 해외에 나가셔서 저 사람이 먹는 거 분명 아메리카노 같은데 메뉴에 아메리카노가 없고 직원도 아메리카노라고 하니까 또 못 알아듣고 하는 경우가 있으셨을 텐데요. 특히 호주나 뉴질랜드에 가면 아메리카노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 롱블랙이라는 명칭의 커피가 있는데요. 롱블랙 역시 에스프레소에 뜨거운 물을 섞어 만드는 것으로 보통 아메리카노보다 물의 양이 조금 적어서 좀 더 진한 맛을 냅니다. 호주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싶을 땐 롱블랙을, 에스프레소를 원할 땐 쇼트블랙을 주문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편 영국에서는 블랙 아메리카노라고 주문해야 아메리카노를 마실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영국에서는 아메리카노에 우유를 넣은 메뉴인 화이트 아메리카노를 즐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메리카노에 우유를 넣으면 결과적으로 커피와 물 그리고 우유까지 섞었다는 뜻일 텐데 불탄 라떼라 그렇게 썩 마시고 싶지는 않네요. 뭐 그래도 뭐 어떻게 잘 만드니까 사람들이 먹겠죠. 뭐 아무튼 지금처럼 늦더위가 계속되는 날이라고 제가 대본에 썼는데 오늘은 또 비가 와서 참 이렇게 소개해드리기가 좀 뭐하네요. 그래도 이번에 비가 와서 날이 풀리면 또 괜찮겠지만 또 만약에 늦더위가 계속 이어질 경우에 또 아이스 커피가 또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 호주에서 얼음 가득한 커피를 상상하면서 아이스 커피를 주문했다면 어쩐지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호주의 아이스 커피는 얼음이 전혀 없는 에스프레소에 시원한 우유, 거기에 휘핑크림이나 아이스크림을 한 스쿱 올려주는 메뉴이기 때문입니다. 커피의 고향 이탈리아에서도 시원한 커피를 마시고 싶으시다면 사케라토나 커피 프레도를 주문해야 한다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학교 후문 앞 싸가라는 이거 직접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거기에서 사케라토를 팔았던 것 같은데
여기서 한번 좀 맛봐보시고 적응해 보시고 이탈리아 놀러 가실 일이 있다면 사케라토 주문하시면 아이스 커피가 그나마 비슷하게 나오겠네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커피 메뉴가 그 미국에서 쓰는 이름과 같은데 이처럼 외국의 커피들은 비슷하면서도 약간은 다른 이름으로 커피들을 팔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해외로 가신다면 각국의 커피를 즐겨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이재환, 기술의 김나영이었습니다. 다음 주는 또 추석이니까 다다음 주에 뵙겠네요. 그럼 다음번에 또 봐요.